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도너리스탁의 조진표 전문가입니다. 장 마감 후에 시장 상황과 종목에 대한 진단까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시장을 이기는 전략, 저희 방송을 통해서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전화번호 안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02-3153-2642번이고요. 문자 메시지 샵 0082번이고요. 유튜브 서울경제TV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게 되면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한 이슈 그리고 시장 상황 점검하면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증시가 빠진 이유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사실 우리 증시가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신규 악재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 증시보다 국내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진 이유는 국내 투자자들의 센티멘트 같은 이러한 부분들이 약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체감상으로 보면은 2,400포인트 레벨 밑으로 현재 내려와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주가가 과도하게 빠졌다라고 하면 다시금 급하게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2차 전지라든지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섹터에 대한 종목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풀어보는 그런 시간 갖고 싶은데요. 사실 2차 전지 섹터가 2023년 4분기의 실적은 대부분 어닝 쇼크인 거는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기대감이 조금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첫 번째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공매도에 대한 전면 금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우호적인 환경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밀린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매매해보고 싶은 그런 분들은 2차 전지 섹터에 관련돼 있는 대장주 종목으로 단기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2차 전지 섹터가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언제일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올해도 역시나 2차 전지 섹터의 업황은 그렇게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빨라야 3분기 말, 늦어도 내년 1분기 정도나 돼야 2차 전지의 업황에 대한 섹터들이 조금 숨을 트이는 그러한 시간이 올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탑픽 종목 몇 가지 종목들을 좀 말씀드려보기 위해서 종목을 좀 준비했는데요. 탑픽 종목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셀 쪽에서의 탑픽은 아무래도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탑픽 종목이죠. 역시나 이 외형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올해도 역시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버 트럭 쪽에 주가 반등 포인트가 좀 남아있는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스텔란스 쪽의 공장이 이제 양산에 들어갈 거고 또 48 모델에 대한 모멘텀이 좀 살아있고 전기차 관련되어서 밸류에이션에 관련되어 있는 뭐 이런 부분들까지 부각이 될 수 있어서 SDI도 역시나 계속해서 보유하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소재 쪽에서의 탑픽 종목은 아무래도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LNF 이런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기업들이 현재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저조하죠. 하지만 이 46 시리즈 모멘텀이 살아있고 사이버 트럭에 대한 모멘텀이 좀 살아있어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들도 역시나 계속 홀딩하는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음 LNF라고 하는 종목에 대한 모멘텀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로 압축이 가능하죠. 하나의 모멘텀은 코스닥에 있었다가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부분들인데요. 이전 상장은 다 진행이 돼서 이제 코스피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LNF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여전히 남아있고 사이버 트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역시나 모멘텀이 살아있다 보니까요. LNF 같은 종목 차트적인 흐름을 보셔도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크게 긴 안목으로 보실 분들에 한해서는 종목 탑픽 종목 하나 더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한 종목은
나노신소재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나노신소재도 소재 쪽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 이 나노신소재 역시 해외 쪽에서의 공장에 대한 수주라든지 해외 쪽에서의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어서요. 올해와 내년 세 자릿수의 성장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종목 정리해 드려보도록 합니다. 그럼 전일 미국 증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매파 발언으로 인해서 증시에 좀 부담이 됐고요. 거시경제 관점에서 월러 이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재 데이터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좋을 수는 없다.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 당장 시급하게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발언을 했고요. 은행주들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미국 증시의 발목을 좀 잡는 그러한 상황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낮아진 금리 인하 기대감에 외국인 자금 이탈되면서 2% 넘는 그러한 하락 흐름이 나와주었는데요. 역시나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대장주들이 지수를 끌어내린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럼 코스피 종목 코스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47% 하락을 했는데요. 이 수급 불안정의 외국인들 자금이 연이어서 계속 이탈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들어서 10일 거래일 동안 약 9거래일가량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그런 증시다 보니까요. 오늘 특징적으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현물에서 약 9천억가량 매도를 했고요. 선물에서는 1조 원가량 매도를 해서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폭의 매도 자금이 나온 날이 오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850선이 좀 하회가 됐는데요. 코스닥 하락 종목 수가 역대 2위에서 3위권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하락 종목 수가 많은 날이었고 재료 대비해서 과하게 내려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별 종목을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첫 번째 개별 종목 살펴볼 종목은 에브리봇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에브리봇은 최근 들어서 LG전자라든지 또는 삼성에서 로봇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M&A 가능하다 또는 지분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 계속 전개됐었던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LG전자 같은 경우에 특히나 5년 후에 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산업이 전체적인 산업의 주도 산업이 될 거다라고 하는 LG전자 쪽에서의 발언도 있었죠. 그로 인해서 이 에브리봇이라고 하는 종목이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고 국내 청소기 시장 점유율 3년 동안 연속 1위를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에브리봇이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스페코라고 하는 종목이죠. 이 스페코라고 하는 종목이 북한의 위협이라든지 홍해 갈등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방산주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죠.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는 빅텍이라고 하는 방산주가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스페코라고 하는 방산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홍해 리스크라든지 북한의 어떤 위협 관련되어 있는 도발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스페코라고 하는 종목은 여기까지 말씀드려보겠고요. 세 번째 종목은 한일사료라고 하는 종목이죠. 홍해 물류 차질이 발생을 하게 되면 곡물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때문에 오늘 한일사료도 역시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후티 반군이 홍해를 건너고 있는 선박을 납포하거나 또는 공격을 하거나 이러한 과정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요. 이런 곡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파맵신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파맵신이 타이어뱅크 경영 참여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는데요. 세포 치료제 기업이죠. 그동안 이 파맵신이 굉장히 회사를 매각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했지만 다행히도 타이어뱅크라고 하는 회사에 올해 이번 달 29일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게 되면 아마 주주총회를 통해서 타이어뱅크로 귀속되는 그런 부분들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시장에서는 나와줘서 오늘 파맵신이라고 하는 종목도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시장 상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더 자세한 정보 또는 시장 관련돼 있는 또는 종목 관련돼 있는 부분들 원하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셔서요.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시장 관련돼 있는 상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돼 있는 부분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할 건데요.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신 이후에 저는 종목 상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종목 SOS 시간입니다. 고민되는 종목 전략까지 챙겨가 보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고요. 문자 메시지 샵 0082번이고요. 유튜브 서울경제TV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게 되면 종목에 대한 진단,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주신 시청자분의 종목인데요. STI 28,800원에 30% 비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STI 같은 경우에 모멘텀은 정부에서 AI 반도체 집중 지원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좀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종목이죠. STI의 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STI의 주봉 차트인데요. 중간 가격을 매기면 현재 STI의 중간 가격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제가 요거 설정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TI의 중간 가격은 약 한 23,000원, 24,000원 부근이 STI의 중간 가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현재는 STI가 주봉 흐름에 있어서 37,600원의 고점을 찍고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런 흐름에 있는 종목이 STI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STI가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보도록 할게요. 매년 매출액이 2,600억, 3,100억, 4,200억. 2023년에는 3,000억 정도로 매출액이 많이 좀 줄었다고 하는 거 보실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도 감소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들 매수하고 있는 주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고 있는 주체를 보게 되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요. 현재 외국인과 개인들은 계속해서 매수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관들은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이라든지 투신, 연기금 그리고 사모펀드에서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종목이 STI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주봉 차트에서 중간 가격 부근에 있기 때문에 일봉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봉으로 가서 STI를 보게 되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이 검정색 선이라고 했는데 검정색 선이 1년선이라고 말씀드렸죠. 1년선을 뚫고 올라가서 1년선을 지지해 준 다음에 1년선 위에서 계속 놀다가 현재는 1년선 부근에 안착을 하려고 하는 종목이 STI죠. 이렇게 1년선 부근에 안착을 하게 되면 1년선 기준으로 횡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횡보를 하는 그 이유는 지금 지난 6월 달부터 올해 12월 달까지 약 6개월 동안 지수가 굉장히 급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내려온 다음에 1년선 부근에서 역시나 6개월 정도는 횡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STI 같은 경우에 현재 1월 달이기 때문에 올해 한 2분기까지는 이렇게 이 25,000원 내외 부근에서 횡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문자 주신 시청자분의 가격이 28,800원의 30% 비중이기 때문에요. 28,800원은 분명 한번 올 수 있다. 다만 28,000원, 3만 원을 넘어서 계속 33,000원, 35,000원 구간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28,000원 부근 오게 되면 이 종목 매도해서 수익 실현 또는 익절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 STI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전략 이렇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문자로 주신 시청자분의 종목인데요. SK 하이닉스 13만 2천 원에 비중 5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 비중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요. SK 하이닉스 HBM3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주도적인 현재 상황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관건이 아닌 그런 종목인데요. 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봉 차트 중간 가격을 매기면 현재 11만 5천 원 정도를 중간 가격으로 매길 수 있겠죠. SK 하이닉스 작년에 7만 원 부근에 있었던 그런 가격대에서 쭉 올라와서요. 이전 고점 15만 원 부근에 최근에 한번 터치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부분들이 한번 보이고 그 이후에는 밑으로 빠지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보도록 할게요. 돈은 굉장히 잘 벌고 있는 회사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2022년에 44조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고 2023년에 그거에 한 3분의 1가량 잘리면서 31조 원가량 이렇게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컨센서스를 보여주고 있고 다만 발표를 했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전개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조금 증시에 안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 그러면 최근에 매매를 하고 있는 매매 주체를 좀 보게 되면요.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죠. 다만 최근 들어서 한 일주일 안에 기관들 쪽에서 투신이라든지 금융투자, 사모펀드 이쪽에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SK 하이닉스 주봉 차트를 보셨다면 이제는 일봉 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요. 15만 원이 전고점 부근이었는데 14만 3천 원까지 한번 올라왔다가 이제는 밑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하락에 대한 세기가 어디까지 나타날지 사실은 가장 거래량이 많았었던 이 가격대 12만 원대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추매해서 단가를 좀 낮추거나 아니면 12만 원 부근에 다시 매수해서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13만 1천 원 부근이어서 이 가격대가 한번 내려와서 한번 마디에 걸릴 자리는 12만 5천 원짜리가 한번 마디에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거든요. 특히나 현재 국내 증시가 10일 거래일 중에서 2024년이 열리고 나서 10일 거래일 중에 약 한 9거래일 동안 대형주 위주의 종목들이 외국인들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닥이라고 현재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바닥에 대한 근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들 현재 매수하셨던 가격이 13만 2천 원 부근이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밑으로 더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한 이후에 12만 6천 원이라든지 12만 원대 초반에 오게 되면 정말 좋겠지만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요. 12만 5천 원, 6천 원 부근에 매수하시고 12만 원 초반에 매수하시는 전략을 통해서 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이렇게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로 주신 시청자분의 종목인데요. 코롱 글로벌입니다. 코롱 글로벌을 13,690원에 60% 비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코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 테마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바로 이제 코롱 글로벌이었고요. 네옴시티라든지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재건 관련되어 있는 그런 테마에 속한 종목이
코론 글로벌이다. 13,69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차트적인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진행하게 되면 이 코론 글로벌 같은 경우에 중간 값을 매기게 되면요. 중간 가격이 한 2만 원 정도 부분이 중간 가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간 가격 아래에 이 코론 글로벌이 포진해 있고 10,000원에 대한 가격대 지금 라운드 피겨 가격대에 있어서 10,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좀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줄지 그렇지 않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 돈을 잘 버는 기업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뭐 3조 9천억 정도, 2조 7천, 뭐 2조 6천, 2조 6천씩 돈은 굉장히 잘 버는 그런 기업이고요. 최근 들어서 2조 6천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계속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다만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드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인 거거든요. 영업이익이 계속 좀 줄어들고 있고 특히나 2023년 영업이익이 작년 2022년에 대해서 약간 반토막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유보율을 좀 보게 되면요. 유보율이 500% 정도 되는 유보율이어서 제가 유보율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유보율이 1000% 이상 이렇게 있어야 국내 이 회사들 안에 자금적인 흐름에 있어서 좀 막히지 않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또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약간 100% 또는 150% 미만의 기업을 찾아야 그래야 미인주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보율과 이 부채 비율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매수하고 있는 관련되어 있는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개인들만 이 누적 순 매수가 한 달치의 누적 순 매수인데 개인들만 매수 우위에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거의 다 매도를 한 상황이고 기타 법인만 조금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 코론 글로벌이다 말씀드리고요. 주봉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간 가격 아래에 포진돼 있고 10,000원 부근에 이 종목이 현재는 걸쳐 있는데요. 일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일봉 차트를 크게 그려보면 검정색 선이 1년선이라고 했는데 1년선 위에 한번 슈팅이 나온 이후에 1년선 밑으로 빠진 이후에 계속 1년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10월 달 부근에 1년선을 한번 상승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와줬다가 다시금 재차 밑으로 빠지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13,690원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우려스러운 회사는 아니죠. 계속 실적은 고정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현재는 수급적인 측면,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만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이 종목 10,000원대 부분에 있어서 가격대까지 잘 잡아준다라고 하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첫 번째 상승했었을 때의 기대 가격은 현재 13,000원 부근, 1년선 부근의 가격대가 포진되어 있는 13,000원 부근이고요. 두 번째는 16,000원 부근. 이렇게 13,000원과 16,000원 부근의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고요. 기간이 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종목이 코론 글로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대응 방향 이렇게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은 삼성전자라고 하는 종목 7만 원의 비중 10% 비중으로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 7만 원의 비중 10%다.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잡혀져 있죠.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대형 우량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를 비롯한 코스닥 같은 대형 우량주에서 삼성전자들이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7만 원의 10%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드리고 싶은 요지는 어떤 요지냐면 삼성전자는 7만 원 부근에 사서 8만 원 좀 넘어가거나 8만 5천 원 부근이 오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이 올해 필요한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비중이 10%인데 이 일봉 차트에 한 뭐 6만 9천 원, 7만 원 정도 부근 요게 오게 되면 비중을 좀 더 늘려도 되는 종목이 삼성전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는 8만 원 좀 넘어가게 되면 비중을 줄여서 수익 실현하는 전략이 올해 필요한 전략이고 올해 삼성전자가
뭐 10만 전자 간다, 뭐 12만 전자 간다 이렇게는 갈 수 없겠죠. 다만 9만 전자까지는 오래 갈 수도 없습니다. 대신에 8만 전자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8만 전자, 8만 5천 원 뭐 이 정도까지 가셨을 때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고 수급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돈을 잘 버는 기업은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컨센서스가 조금 안 좋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그동안 사오고 있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기타 법인이라든지 은행, 투신 쪽에서는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고 일봉 차트, 주봉 차트는 제가 뭐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1년선 부근에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올라가고 맞고 올라가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나 69,000원 그리고 7만 원 요 부분을 테스트할 겁니다. 테스트할 때 비중 늘리는 전략 반드시 필요한 종목이 삼성전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 대응은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문자 주신 시청자분의 종목인데요. 하이트 진로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하이트 진로고요. 26,800원에 20% 비중 이렇게 문자로 시청자분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이 하이트 진로라고 하는 종목 그러면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차트가 하이트 진로의 주봉 차트인데요. 중간값을 매기면 한 32,000원 정도가 하이트 진로의 중간 가격이고요. 주봉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18,560원 부근에 한번 바닥권을 형성한 이후에 올라오고 있고 지금은 주봉 차트에서 제가 그림을 크게 그리면요. 지금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가 위에 보이실 거예요. 저는 이 빨간색 구간을 여름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파란색 구간을 겨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파란색 구간에서는 매매를 좀 자제하고 빨간색 구간, 여름 구간에 매매를 좀 하는 그러한 스타일인데 지금 현재는 파란색 구간이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가까운 종목이 이 하이트 진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럼 이 파란색 화면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왜 나왔는지 수급적인 측면과 기업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출액은 매년 2조 2천씩 그리고 2023년에는 2조 5천으로 매출액은 조금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면서 영업이익도 역시나 크게 두드러진 흐름은 없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개인들은 매도를 많이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나 연기금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굉장히 계속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 하이트 진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그럼 최근에 연기금이 계속 매수했었던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 2만 원, 2만 1,000원 뭐 이 가격대에서 연기금이 매수했었다고 하는 흔적은 여러분들이 보이실 수 있을 것 같고 일봉 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최근 들어서 검정색 선이 1년선인데 1년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최근에 나와줬고 지금은 1년선을 돌파한 이후에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어서 매수하신 가격이 26,800원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적어도 2만 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내려올 수 있는 종목이 하이트 진로다. 이렇게 되면 2만 원 부근과 18,000원 내외 부근에서 현재 비중이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신데요.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출액이라든지 또는 수급적인 측면이 계속 좋은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은 펀더멘탈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어서 저는 18,000원과 2만 원 부근에 오게 되면 비중을 좀 늘려서 이 종목 위로 올라갔었을 때 매도해서 수익 실현하는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 하이트 진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문자로 주신 시청자분의 종목인데요. 오늘은 문자로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목명은 대한항공이고요. 대한항공 매수 가격은 25,000
2,200원에 30% 비중입니다. 대한항공 25,200원에 30% 비중으로 대한항공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 종목 주봉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대치라든지 또는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 말씀 안 드릴 거고 주봉적인 차트를 보게 되면 주봉 가격, 주봉 라인 중간 가격 아래에 포진되어 있고 최근 들어서 19,000원 부근에 한번 내려온 이후에 다시금 지금 차트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고요. 이 대한항공에 대한 부분들 돈을 잘 버는 기업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을 보시게 되면 매년 7조 6천, 9조, 14조, 16조 매출액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그러한 회사가 대한항공인 거죠. 더욱이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영업이익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고 회사의 유보율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400% 정도 있어서 이 자본금이 1조 8천이기 때문에요. 400%라고 하면 굉장히 큰 자금적인 흐름도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또 수급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은 굉장히 매수 우위에 놓여 있고 금융투자 쪽하고 보험, 투신 쪽에서는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은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대한 합병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현재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에 있어서의 매도 매수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이 대한항공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주봉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서 중간 가격 아래에 포진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하셨으면 이제는 일봉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좀 크게 그려보면요. 이 1년선 기준으로 해서 1년선을 올라서려다가 떨어지고 다시금 올라서려다가 떨어지고 이번에도 올라서려다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종목이 대한항공이어서 현재 25,2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22,100원 부근이거든요. 이 종목은 제 생각에는 2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22,000원이기 때문에 2만 원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는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 약 한 10%, 8% 정도군요. 8% 내외 정도의 추가 하락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 종목은 현재 매도를 하신 이후에 2만 원 내외 부근에 온다라고 하면 그때 매수해서 이 종목을 공략해 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한 종목이 대한항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여기까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도너리 스탁을 통해서 많은 종목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종목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장 공략주까지 소개시켜 드리는 도너 리포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장의 핵심 이슈와 공략주 알아보는 도너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도너 리포트 공략주 말씀드리기 전에 도너 리포트 그동안 말씀드렸던 공략주 중에서 AS 종목,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과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AS 당연히 해드려야죠. AS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S 종목은 푸른 기술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푸른 기술이라고 하는 종목이 저희가 추천드린 이후에 고가 기준으로 15.64%까지 상승이 나와줬거든요. 이 푸른 기술을 추천드렸을 때 몇 가지 추천 이유를 말씀드렸죠.
치과 임플란트 수술 보조 로봇 처음으로 개발을 했고 산업용 로봇에서의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 푸른 기술이다. 또한 최근 들어서 LG하고 삼성 쪽에서 로봇 관련되어 있는 M&A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푸른 기술이 최근 들어서 상승 흐름이 나온 종목인데요. 일봉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기술에 대한 일봉 차트. 지금 보시게 되면 저희가 추천드렸었던 부근대가 이 정도 가격 부근대 추천드렸는데요. 어제하고 오늘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로봇 관련되어 있는 섹터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섹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푸른 기술에도 역시나 적용이 되면서 로봇 관련되어 있는 푸른 기술 공략주로 설명드렸는데 성공 투자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로봇 공략주에 대한 AS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역시 RS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종목도 AS 종목인데요. 삼성전자가 생산기술연구소하고 공동으로 로봇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초소형 엔코더 개발했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부각이 되면서 RS 오토메이션도 역시 AS 종목인데 RS 오토메이션은 15,500원에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17,250원까지 11.29% 상승 흐름이 좀 나온 그러한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처럼 도너리포트 쪽에서의 종목에 대한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 지금 아래 하단에 QR코드 보이시는 쪽에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 열고 되셔서요. 들어오시게 되면 노란 톡방 안에서 종목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매수가, 매도가, 비중까지 설명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공략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도너리포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도너리포트 공략주는 에브리봇입니다. 네, 에브리봇 잠시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에브리봇이 LG전자 로봇 M&A 검토 소식 때문에 최근 들어서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죠. 로봇이 5년 뒤에 굉장히 확실한 미래가 될 거다라고 하는 조주환 LG전자 사장의 CS 2024에서의 기자 간담회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삼성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M&A가 충분히 진행되고 있고 M&A뿐만 아니라 그 종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분까지 투자 가능하다. 그래서 최근 올해 들어서 M&A뿐만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큰 실효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발표가 됐기 때문에요. LG전자 로봇 관련되어 있는 M&A가 최근 많이 부각이 되면서 에브리봇이 최근 상승 흐름이 좀 나온 그러한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국내 로봇 점유율 연속 3년 연속 1등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로봇 청소기 시장 점유율 3년 연속 1등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에브리봇이 그 영예의 1위를 계속 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나 작년 2023년에 로보월드가 진행이 됐었는데 거기에서 AI 관련되어 있는 사물 인터넷 쪽에서의 기술을 좀 선보였었던 부분들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세 번째 푸른 기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세 번째 이유는 로봇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23년에 지능형 로봇봇이 개발이 되면서요. 그동안 로봇이 사람이 다니는 인도 쪽에 통행을 못했었는데 지능형 로봇법이 통과가 되면서 로봇도 역시나 실내 그리고 실외에서도 같이 인도에서도 보행이 가능한 그러한 상황이 전개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럼 에브리봇이라고 하는 종목에 대한 거 수급 기술적인 분석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차트는 에브리봇의 주봉 차트이고요. 중간 가격을 매기면 중간 가격은 16,000원 정도가 중간 가격이 될 겁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량을 동반한 큰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중간 가격 위에 18,300원에 오늘 끝났는데요. 16,200원보다는 상승을 통해서 좀 위에 올라와 있는 그러한 종목이고요. 이 종목 돈을 잘 버는 기업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매년 매출액이 한 500억 내외 부근에서 매출액이 계속 잘 나오고 있고 2023년도에는 그나마 2022년의 매출액보다는 조금 빠지는 그런 매출액이 나올 거고요. 당연히 영업이익도 많이 빠지는 그런 환경이 나오는 종목이
에브리봇이다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가 넘어가는 그런 기업들, 매출액이 매년 20% 그리고 30%씩 이렇게 계속 잘 나오는 기업, 거기에 유보율이 1000%가 넘어가는 기업, 그리고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인 이런 기업이 미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유보율 같은 경우에 한 1000%가량 되기 때문에 미인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매출액이 2022년보다는 조금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아쉬운 그러한 종목이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은 누적 순 매수를 보실 경우에 개인들이 계속해서 누적 순 매수 우위에 있고 외국인들은 매도하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뭐 한 2주가량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에브리봇이고요. 기관들 쪽에서는 건드리지 않는데 다만 이제 기타 법인 쪽에서 조금 매수 우위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 에브리봇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주봉 차트에 대한 부분들 흐름은 역시나 주봉 차트에서 에브리봇이 이렇게 주봉에서의 검정색 선, 이것도 역시나 1년선인데요. 이 1년선을 잘 잡아주고 지금은 위로 상승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는 종목이 바로 에브리봇이기 때문에 에브리봇이 일봉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봇 일봉 차트를 제가 좀 크게 화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에브리봇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가장 좋아하는 선이 1년선이기 때문에 1년선 주변을 보시면 1년선을 주변 기준으로 아래에 있다가 1년선만큼 올라오면 그것만큼 상승하고 또 밑으로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를 반복하다가 최근 들어서 매출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잘 안 나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실망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1년선 미만으로 쭉 빠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LG라든지 또는 삼성 쪽에서의 로봇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M&A 기대감 또는 지분 인수 관련돼 있는 부분들 이런 게 부각이 되면서 이 에브리봇이라고 하는 종목이 1년선을 뚫은 이후에요. 크게 보시면 1년선을 잘 안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틀 연속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죠. 거래량을 굉장히 크게 동반했습니다. 거래량을 크게 동반한 이후에 이 에브리봇이라고 하는 종목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 종목 내일 시초가 매매하는 전략보다는 저희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 시초가 매매하는 전략보다는 종목에 대해서 가격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브리봇에 대한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에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셔서요. 링크 받으실 겁니다. 그럼 받으신 링크로 들어오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건데요. 그 노란톡방 안에서 에브리봇 관련되어서 매수 그리고 매도가 목표가, 손절가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자세한 에브리봇 관련되어 있는 상황은 노란톡방 안에서 말씀드려 볼 거니까요. 노란톡방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브리봇 여기까지 에브리봇 관련되어 있는 상황들 말씀드려 보겠고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너리스탁 오늘의 핵심입니다. 미국의 연준위원회 매파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 부담이 가속화됐고요. 한국은 낮아진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한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고 있고 도너리 공략주는 에브리봇이었다.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주식 투자 고민 해결되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도너리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너리스탁의 저는 조진표 전문가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